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불리우는 호재의 아이콘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어제 트위터에 남긴 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연준이 12월 FOMC 금리 인상을 0.5밖에 안 할 거라고 못 박아버리면서 시장에 굉장한 상승 동력을 불어넣어줬던 어느 순간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아이콘이 돼버린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분이 어제 한마디 또 거들었습니다. 이건 역시 시장에 굉장히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본인 트위터에서 뭐라고 밝혔냐면요. 셰러드 브라운이라는 상원은행위원회 위원장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서신을 보냈다고 합니다. 너무 과하게 금리 올리지 말라고. 이분은 금리 인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연준 위원은 아니지만 오히려 연준 위원 한 명보다도 더 영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의 의장과 부의장에 대한 인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요청을 넣었다는 건 의미하는 바가 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 셰러드 브라운은 은행위원회 위원장이니까 은행업계 쪽에서 참다 연준에게 자제해야 한다는 압박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신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은행이 뭐로 먹고 삽니까? 결국 기업들한테 투자하고 돈 빌려주고 그거에 대한 이자 받아가면서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돈 빌려간 기업들이 대출 이자 때문에 막 너무 힘들어하면서 기업 경영도 어려워지다가 파산해버리면 은행 입장에선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 빌려준 돈을 못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준금리를 너무 높여놓다 보니까 그 튼튼하던 미국도 내부에서 이렇게 곡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알기 때문에 예전에 하나같이 일심동체로 연준 위원들이 시장에 계속 센 발언만 내놨었는데 이제는 막 자기들끼리도 의견에 분열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금리 인상 지금처럼 더 빡세게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는 쪽과 아니다 지금 같은 속도로 더 가면 위험할 수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양분돼 버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옐런 재무장관도 보다 못해서 한마디 거들었고요. 공급망 문제도 해결되고 하면서 인플레가 잡혀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실업률 안 올라도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시장 편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 결국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미국은 닉슨 대통령 시절에 닉슨 쇼크를 겪으면서 정부가 연준에 개입하면 어떤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지미 카터 대통령부터는 정부가 절대 연준에 개입하지 않은 원칙을 세우고 사실상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그동안 대놓고 공식적으로 연준을 압박하는 발언을 한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놓고 압박을 안 한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죠. 대놓고 압박은 안 했을 순 있지만 연준의 기조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정책들, 자꾸 돈 풀기 정책을 내면서 오히려 연준이 인플레를 잡겠다는 걸 방해한 부분이 컸죠. 왜냐면 이게 어느 나라 국민이든 간에 돈 푸는 대통령을 좋아하지, 그러니까 아끼고 절약해서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미래 경제를 더 탄탄히 하겠다는 대통령은 좋아하지 않거든요. 사실 후자가 훨씬 더 국가를 생각하는 좋은 대통령이지만 대중들은 그 반대를 택합니다. 원래 절대 다수의 대중은 합리적으로 사고하기보다는 당장의 편함만을 추구하는 게으른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포퓰리즘에 미쳐있는 정치인들이 나오는 건데요. 민주당의 바이든도 이런 포퓰리즘 정책을 좋아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지금 금리 올리면서 주가가 박살이 나면서 미국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401k,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퇴직연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이것까지 박살이 나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생각이 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민주당과 바이든의 이 무능을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라는 여론이 많이 퍼져 있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공화당의 트럼프도 계속 이 부분을 물고 늘어지는 거고요. 실제로 2년 전에 트럼프가 민주당의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주식시장이 붕괴되고 여러분들의 노후를 책임질 401k 주식계좌는 박살나 버릴 거라고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죠.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미국 민주당 쪽에서도 서서히 연준을 압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상황이 심각한데 너무 밑도 끝도 없이 압박하면 택도 없었겠지만 마침 부동산 가격이라던가 하는 관련 인플레 지표들이 하나둘 잘 나오고 있는 게 보이니까 이때다 싶어서 연준의 시장을 달래주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셰러드 브라운 상원은행위원회 위원장이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에게 서신을 보낸 것도 같은 맥락일 수 있습니다. 연준이 아무리 독립된 기관으로서 인정을 받는 곳이긴 해도 결국 연준 의장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거든요. 대통령 눈치를 아예 안 볼 수는 없습니다. 네, 뭐 상황이 어찌 됐던 간에요.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에겐 굉장히 호재로 볼만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플레가 아직도 안 잡히는 상황에 무리를 하는 거라면 저도 미국이란 나라의 신용도에 대해 의심이 갔겠지만 어쨌든 잡혀가고 있는 게 보이는 상황이니까요. 아무튼 이 힘들었던 하락장도 이젠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다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이 힘든 변동성은 견디면 그만이니까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롭게 멤버십에 가입해서 후원해주시는 분께 감사 인사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이스님 스타벅스 멤버십으로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들 지금 주식계좌 상황도 안 좋으실 텐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후원 결정해주신 모든 멤버십 분들께
해주시기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책임감을 갖고 영상 제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한 시간 내서 제 영상 봐주시고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있어 항상 큰 힘이 됩니다.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모든 분들을 성공적인 장기 투자로 이끌기 위한 멘탈 케어 영상 제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